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도 최근에 이제 유상자를 171억 정도 규모를 해서 일단은 특이하게도 이날은 이 청약하는 날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게 좀 때가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3일날 비상계엄 밤에 이제 비상을 했고 3일, 4일 청약을 하는데 대부분 청약을 이틀 하지만 마지막 날 청약을 많이 몰려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이 비상계엄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날 청약률이 좀 떨어졌죠. 70%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30%인가 한 40% 정도 되는 부분은 실권주 일반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 비상기업 때문에 거의 뭐 0. 몇 %밖에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그 부분은 이 일반 공모를 주선했던 그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해가진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가져간 물량들은 한두 달 정도 보호 예수된 이후에 대부분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아타머 사이언스는 요번에 유상자 가격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당 가치가 많이 희석된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하여튼 171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 80여억 원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80억 정도를 갖고 이제 R&D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앞타머 사이언스도 이 돈 버는 아이템이 없는 순수하게 R&D만 하는 회사입니다. 이 보시면 이 한동일 대표라고 이분이 이제 설립하신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포항공대 앞타머 사업단이라고 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스피노프 해가지고 하나의 이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의 신약하고 진단 쪽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신약 쪽인데 신약은 대부분 다 전임상, 즉 사람이 임상당에도 못 들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진단 쪽에서는 요번에 이제 이 허가가 난 그쪽에 하나지만 이게 솔직히 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앞타머라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항체 분야,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단백질 분야인데 우리가 한 100여 년 전부터 해서 연구 개발하면서 수많은 그 신약을 개발했던 그런 분야가 이제 항체를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좀 발달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 유명해진 RNA, 이 올리고라고 그러는데 RNA 쪽을 통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 이제 요즘 이게 신약 개발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게 이제 앞타머. 요즘 이제 새롭게 뜨는 분야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신약 개발, 신약 승인이 한 개밖에 나지 않은 아직은 연구 개발 초입에 있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 아타마 사이언스는 일단은 뭐 신약 개발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 개발보다는 진단 쪽에서, 왜냐면 체외 진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게 상업화가 가능하고 승인도 이제 사용 승인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진단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앞타텍 드렁이라고 해서 이게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성공을 해서 폐암 쪽 진단 이 시약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진단 키트를.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GMP 시설, 즉 공장입니다. 이거는 바이오 쪽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만드는 공장들을 GMP라고 부르시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약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 공장 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10만 키트짜리 GMP 공장을 좀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게 문제는 많이 팔려야 되는데 많이 안 팔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쪽이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앞토 디텍트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폐암 조기 진단 키트인데 이쪽이 73만 5천 원인가요? 73만 5천 원 매출액이 올해
7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시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1억 1,900만 원, 올해는 3분기까지 1억 6,200만 원. 이 정도 매출을 해서는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가 없죠. 물론 이런 바이오 R&D 하는 회사들이 오랫동안 그 신약 개발만 하고 있고 그 실제로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도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수익화하는 그런 수익 모델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이 R&D만을 통해서 이 바이오 신약 그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업체들은 그 연구의 진실성에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 1억 1,900만 원이나 1억 6,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로 이게 뭐 13기면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R&D만 하고 있다면 지금 올해가 이제 14기, 14년째 지금 이제 R&D만 하고 있다는 소린데 이 정도면 상장을 해서는 안 되는 회사죠. 상장을 하지 말고 그냥 대학의 연구소 단위로만 남아 있어서 연구비 대학에서 주는 연구비를 하든 아니면 그 뭐 다른 식으로도 뭐 연구 개발비를 국제 과제를 받아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R&D만 하고 있는 건 이거는 상장 회사로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게 뭐 그 대형 바이오 성공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기회를 늘려준다고 그러지만 투자자들이 무슨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이런 R&D 하는 회사에 무슨 계속 장학금만 주고 있으면서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이건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국가에서 국가가재비 같은 걸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먼 미래를 위해서 뭐 연구개발을 먼저 하든지 그럴 때 하라는 것이지 이 14년째 이렇게 1억 6,200만 원 버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상장을 시켜서 안 될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뭐 연구개발비도 지금 연구 손실이 51억, 지금 3분기까지 51억에다가 작년에는 108억이었고 올해 단기 순손실이 70억, 3분기까지 71억입니다. 작년에는 112억이었고 이 정도면 뭐 그리고 보면 최대주 특수광역법에서 지분율이 16.54%로 계속 그 시장을 통해서 뭐 유상자를 했던 뭐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을 했던 뭐 계속 하가면서 지분 가치가 계속 희석이 된 것이죠. 요번에 또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171억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171억 정도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때 뭐 내란 그때 한 거라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게 실권주 일반 공모 후 그러니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하고 잔여분은 이 주간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100% 인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무엇이 됐던 171억이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75억은 운전자금을 사용하고 84억은 채무사원으로 곧바로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87억 5천만 원만 R&D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 BNK 투자증권과 SK증권, 상상인증권 등이 나머지 실권이 발생한 부분들은 다 인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은 아마도 증권사들이 인수한 부분은 한 달 내지는 뭐 한 3개월 내에 보유해서 이후에 시장에 곧바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또 다시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에 투자받은 돈으로 이 87억 정도를 갖고 이제 연구개발비를 한다는 건데 뭐 분기마다 한 2억, 7억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네요. 네. 자, 앞타마 사이언스는 상장 이후로 계속 주기차게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버는 아이템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적자가 기록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R&D에서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병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요즘 이 대형 병원들,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개발한 이런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사용할 만한 그런 데가 대부분 이제 그 뭐 의정 갈등으로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도 돈을 제대로 못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앞타머 사이언스의 주가 하락은 지금 1,0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요번에 그 유상증자 한 가격이 뭐 지금 보니까 1,395원이기 때문에, 1,395원에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뭐 좀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앞타머 사이언스의 주가를 띄우려고 많이 할 겁니다. 특히나 요번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채 비율을 줄여들고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현금이 그래도 80억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크게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에는 지금 지금 그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적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6개월 후에 또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을, 바이오 쪽 회사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는데, 그 연구하기 위한 돈을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해가서 우리 투자자들을 말 그대로 기다리 아저씨로 만들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장을 시키면 안 될 회사들인데, 이걸 뭐 기술적 검증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줘가지고 결국은 이 민폐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끼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봐서 상장을 안 하고 비상장인 상태로 남아서 국가과제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계속하는 게 나을 텐데, 괜히 상장을 해서 두루두루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좀 안타깝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